종교평화연구원장 이병두입니다. 8월 18일, 음력으로 7월 15일, 백중입니다. 근현대 불교 차별과 탄압의 역사 8번째 순서로 오늘은 사찰 토지의 국립공원 편입 문제를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는 이게 촬영이 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웹캠 카메라로 처음으로 해봅니다. 자, 사람들 중에는 정부가 전국의 사찰 소유 토지를 국립공원에 편입한 것이 왜 탄압이냐 하면서 의아해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 이유는 국립공원에 대해 정부가 만들어 지난 수십 년 동안 왜곡된 정보에 우리 국민 대다수가 익숙해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12.7 범난처럼 스님들이 군인과 경찰에 끌려가 몽둥이로 맞고 고문을 받은 일은 당연히 탄압이라고 여기면서도 정부가 교묘한 정책을 써서, 이럴 땐 정책이라기보다는 술책이라고 해야 맞겠죠. 불교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일반 국민과 갈등을 유발시켜서 몽둥이로 얻어맞은 일보다도 훨씬 더 큰 피해를 받은 일들에 대해서는 무감각한 것이 사실입니다. 2판과 4판, 그러니까 이사를 겸비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어느 스님이 수십 년 전에 자신의 출가 본사를 떠나 다른 교구 소속의 말사주지를 하던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절에 신도들과 함께 자신의 출가 본사로 순례를 갔는데 절 입구에서 국립공원 직원이 입장료를 내야 들어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스님이 내 집에 가는데 무슨 입장료냐 못 낸다고 하며 신도들과 밀고 들어갔더니 공원 직원이 스님 왜 이러십니까? 라며 거세게 저항하자 그 스님이 내 집에 가는데 가로막고 돈을 내라고 하는 도둑놈들, 고얀놈들 이라며 고함을 쳐서 혼을 낸 뒤에야 그 스님의 표현대로 하면 내 집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아마 실제로는 도둑놈들, 고얀놈들보다 더 심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 언론에 보도되지 않아서 사회 이슈가 되지는 않았지만 이와 비슷한 사례가 숱하게 많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조계종 신도증 제도가 생기기 전에는 절에 참배하러 가는데 왜 공원 입장료를 받느냐며 입구에서 말다툼을 하는 게 싫어서 절에 가는 발길이 줄어들었던 기분 나쁜 추억을 가진 불자들도 많았습니다. 저도 갈 적마다 그런 마음의 불편함을 늘 느꼈습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에 따르면 2021년 3월 말 현재 전국 국립공원의 전체 면적 397만 2,589 제곱킬로미터의 7%인 27만 9,609 제곱킬로미터가 사찰 소유 토지입니다. 가야산 국립공원은 37.5%, 내장산은 26.2%, 오대산 국립공원이 17.8%, 계룡산 국립공원이 15.4%, 속리산 국립공원은 11.4%, 설악산 국립공원은 10.2%, 지리산 국립공원은 8.4%, 월출산 국립공원이 6.7%, 경주 국립공원은 6.0%. 이런 식으로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 비율이 가장 높은 가야산 국립공원은 총 면적의 40%에 가까운 토지가 사찰 소유입니다. 문제는 1967년 처음으로 공원법을 제정하여 우리나라에 국립공원 제도를 처음 도입하고
그해 12월 29일에 지리산 국립공원을 시작으로 1968년에 경주와 계룡산, 1970년에 설악산, 한라산, 속리산, 1971년에는 내장산과 가야산, 1975년에 덕유산과 오대산, 1976년에는 주황산, 1983년에 북한산, 1984년에는 치악산과 월악산, 1988년에 월출산, 2013년에는 무등산, 그리고 마지막으로 2016년에 태백산 국립공원 지정에 이르기까지 사찰 소유지를 비롯한 사유지에 대하여 소유주와 사전 협의나 동의 절차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공원에 편입하여 재산권 행사를 크게 제약하면서도 사용료나 임차료를 지급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일반 국민들은 모르죠. 더구나 사찰의 사유지를 일방적으로 편입했음에도 국립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 자체가 실은 상식에 어긋납니다. 그러면서도 이제는 이 입장료가 없어졌습니다만 공원 입장료 징수 문제로 등산객을 비롯한 시민들과 마찰이 생길 경우 그 해결에는 정부가 뒷짐을 진 채 갈등의 모든 책임을 사찰에 돌아가게 해요 등산객 등의 비난을 받게 한 것이 역대 정권이었습니다. 정권이라니 서로 다른 적이 이런 점에서는 별로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발생한 이미지 추락 등으로 불교가 잃은 것은 숫자로 계산할 수조차 없이 큽니다. 이 이미지 추락은 참 숫자로 계산하기 어렵죠. 2021년은 어느 국회의원이 국정감사 현장에서 큰 소리로 봉이 김선달이냐, 왜 통행세를 받느냐, 뭐 이런 식의 막말을 해서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였는데 이것은 문제의 발언을 한 그 국회의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역대 정권과 정치권의 입장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손영훈은 한국 국립공원의 특수성과 미래 국립공원 관리 과제라는 글에서 우리나라 국립공원이 관리에 있어 가장 어려운 숙제는 국립공원 내의 사유지 문제라고 바르게 지적을 하면서도 국립공원에 포함되거나 인접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협력적 연대가 매우 중요하다는 정도로 원론 수준의 제안을 하는데 이 협력적 연대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게 역대 정권이었습니다. 이영경의 국립공원 정책과 전통사찰의 가치라는 논문에 따르면 전통사찰들은 공원 면적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종교, 문화, 자연을 포함하는 복합 문화유산으로서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국민의 건강과 복지에 기여하는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여 가야산 국립공원은 79.7%, 내장산 국립공원은 79.4%, 오대산 국립공원은 73.65%, 설악산 국립공원은 49.6%, 해인사 등 사찰이 전체 공원이 가진 가치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정부가 필요하니 그 땅을 내놓아라, 공원에 편입하겠다고 하면 불교계가 꼼짝 못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시절의 잘못된 정책인 국립공원 내 사찰 소유지 문제를 바로잡아야 마땅합니다. 잘못된 국립공원 제도의 문제점을 잘 파악하여 그것을 주변에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전국에 사찰들이 있어서 산림을 보존할 수 있었고 그 덕분에 우리 국민들이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전통 문화, 향수와 정서적으로 안정된 삶을 누리는 기쁨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할 것입니다. 국민이 주인인 민주주의 시대입니다. 푸른 숲을 보존하여 국민들에게 깨끗한 공기를 제공하고 문화 자원을 보존 관리하여 문화 향수 기회를 선사해온 사찰에 대하여 정부가 고마워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당연한 상식일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50년간 정부는 전통 사찰 보존지가 사유지라는 사실과
과거 천여 년 동안 사찰의 관리 덕분에 사찰 보존지의 우수한 생태 환경과 문화 자원이 보존되어 왔다는 사실을 국민에게 전혀 알리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립공원 앞에 세워진 공원 안내판을 보면 사찰 보존지가 표시되어 있지 않고 사유지로서 국립공원 이용에 제공되고 있다는 점과 종교 지역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국립공원은 국민 여러분의 곳입니다라는 문구가 있는 안내판도 있습니다. 얼핏 보면 100% 맞는 말 같습니다만 이 안내판만 보면 국립공원 탐방객들은 자신이 방문하는 지역이 사찰이 소유한 사유지라는 점을 전혀 모르게 하고 있습니다. 전통 사찰 보존지를 중심으로 국립공원이 지정된 이유는 사찰 보존지가 다른 산림보다 생태적으로 우수하고 다양한 자원이 있는 가치 있는 지역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찰 보존지를 잘 보존하고 관리해온 소유자인 사찰에 대한 사회적인 예우는 사실 매우 당연하고 상식적인 일이지만 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전혀 없는데 이러한 실정이 문화재 관람료 문제를 더욱 심화시켰던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서 객관적인 사실은 문화재를 보지 않고 등산을 하는 탐방객들도 사찰이 소유한 사유지의 자원을 즐기고 있다는 점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사유지에 대해 형평성 있는 대책이나 보상 없이 지난 50년간 국립공원이라는 명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는 이 문화재 관람료도 사라졌지만 이것도 잠시 문제를 미루어 두는 미봉책에 지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부나 불교계도 마찬가지로 우선 문제를 미루어 두는데 안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진지한 논의라도 좀 진행됐으면 좋겠는데 아마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완벽한 답안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